도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2018년에 212만 명까지 올라갔던 도시농업 참여자가 2023년에는 17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식품부 공식 통계 기준입니다. 35만 명이 빠졌어요. 숫자로만 보면 도시농업 붐이 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베란다 텃밭 한번 해보신 분, 주말 농장 다녀보신 분,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농업이 줄어드는 게 농촌에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구조까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도시농업 참여자 추이를 보면요. 2014년에 약 109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시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죠. 그런데 4년 만인 2018년에 212만 명으로 거의 2배가 됩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그러다가 2022년에 196만 명, 2023년에 177만 명,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소가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업에 흥미를 잃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가 2025년에 발표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도시민의 76.8%가 농업에 공익적 기능이 가치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10명 중 8명이에요. 농업에 대한 관심 자체는 오히려 높아졌는데 실제로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사람은 줄었다. 이 간극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줄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상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반려식물 키우기가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식물로 관심이 넘어갔고요. 그때 도시농업 관련 물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 참여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오니까 출퇴근하랴 아이 돌보랴 바쁜 도시 생활에서 텃밭 관리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여름에 이틀만 물을 안 줘도 상추가 시들어버리는데 매일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말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의욕 넘치게 시작했다가 여름 장마에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발길이 뜸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도시농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이에요. 시작은 쉬운데 유지가 어렵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도시에서 기른 채소가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부산 지역 도시 텃밭의 토양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도시 토양에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도로 포장재, 과거 산업활동의 흔적들이 토양에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농업의 가장 큰 매력이 뭡니까? 내가 직접 길러서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도시 토양이 오염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텃밭을 시작하기 전에 토양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공동체 텃밭이나 공영 도시농업 농장을 조성할 때 토양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에는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시민 텃밭 문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시작됐으니까 200년이 넘은 전통이에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텃밭 구획이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냥 텃밭이 아니라 작은 오두막도 있고 관리 조직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쿠바의 아바나는 더 극적인 사례인데요. 1989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경제 지원이 끊겼거든요.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도시의 모든 빈 공간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옥상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은 도시 식량 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어요.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 30%를 도시농업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직농장이나 식물공장 같은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도시농업은 개인의 취미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전문 조직의 관리,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결합됐을 때 지속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도적인 기반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시농업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도시농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주택 활용형, 동네 텃밭인 근린생활권형, 건물 옥상 같은 도심형, 주말 농장 같은 농장형 공원형,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형. 법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예산도 편성합니다.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 2025년 본 예산에 도시텃밭 운영비를 넣어서 생태 친화적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주말 농장을 여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도시농업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 제도예요. 도시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인데 이런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초보 도시 농사꾼들의 실패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도는 갖춰져 있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책이 있어도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면 의미가 반감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전체 참여자 수는 줄고 있지만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도시농업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반려식물 키우기에서 시작해서 베란다 텃밭으로 넘어오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도시농업 참여자와는 좀 다릅니다. SNS에 재배 과정을 공유하고 환경 가치에 민감하고 자원순환이나 지속가능성 같은 키워드에 반응합니다. 내년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인 거 아셨어요?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젊은 세대의 참여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느냐입니다. 그건 결국 정책과 커뮤니티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이 농촌 농업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게 농촌 농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현실적으로 도시 베란다에서 기른 상추 몇 포기가 농촌의 상추 농가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오히려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직접 농사를 해본 사람들은 농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상추 하나 키우는데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농촌에서 대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이런 경험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인식도 바꿉니다. 마트에서 상추 한 봉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던 사람이 직접 길러보고 나면 그 가격이 오히려 저렴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결국 농촌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자를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자원순환의 관점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나오는 가축분유를 퇴비로 만들어서 도시 텃밭에 공급하고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다시 퇴비로 만들어 농촌에 돌려주는 경축순환 구조가 가능합니다.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토양 건강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도시와 농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원이 돌고 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도시농업이 귀농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베란다 텃밭에서 시작해서 주말 농장으로, 주말 농장에서 귀농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도시에서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이 귀농했을 때 정착 성공률이 더 높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도시농업 참여자가 줄었다는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과열된 붐이 가라앉고 진짜 농사를 지속하려는 사람들이 남는 과정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붙잡느냐입니다. 토양 안전성 검증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도시농업관리사 같은 전문 인력을 현장에 더 많이 배치하고 무엇보다 도시농업이 농촌 농업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구조라는 인식을 넓혀야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상추 한 포기가 대단한 생산량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상추를 기르면서 흙의 감촉을 느끼고 물 한 번 빼먹었을 때의 아쉬움을 경험하고 수확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농업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도시농업의 진짜 수확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